행렬이 대체 뭐지? 바로 직사각형 배열로 수를 넣어서 묶은 것, 뭐 묶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행렬은 A라고 적고 괄호 열고 괄호습니다. 이 안에는 직사각형 배열로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1, 2, 3, 4, 5, 6이라는 행렬 하나고 그때 행렬마다 뭐가 있지? 행렬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크기, 행렬의 사이즈가 있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두 행과 1열, 2열 분열이니까 2x3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행렬의 크기라는 걸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2x3. 다음은 행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뭐가 나오냐면 뭐 행렬이 같을 조건 나오는데 빠르게 넘어가서 행렬은 크기가 존재하고 2x3. 그때 만약에 가로의 개수랑 세로의 개수가 같다면 그때는 2x2. 행렬은 가로 개수, 세로 개수 같을 때는 사람들은 2차 정사각형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책에 아마 나와 있을 거고 가로, 세로 같을 때 예를 들어 1, 2, 3, 4. 이 행렬은 2x2 행렬인 거예요. 왜? 가로의 줄 2개, 세로 줄도 2개 있으면 2x2. 그때는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2차 정사각형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렬의 사이즈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행렬에 대해서 뭐 같은 조건 각각의 성분별로 같으면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면 행렬의 덧셈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행렬, 묶은 거. 근데 얘들아 행렬의 덧셈은 항상 뭐가 전제사항이지? 행렬에서 가장 더할 때 주의사항은 꼴이 같아야 돼요. 네, 만이야. 즉 앞 행렬과 뒤 행렬이 꼴이 똑같을 때 수학에서 꼴은 모양을 말하는 거고 아까 했던 크기 있죠. 2x3끼리 서로 더할 수 있고 그리고 2x2끼리 꼴이 같을 때 모양이 똑같을 때만 더할 수 있고 그때는 각각의 성분별로 성분마다 더한다 였습니다. 물론 뺄셈도 돼요. 뺄셈도 각각의 성분별로 서로 뺀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성렬의 일단 기본 약속이었어요. 오케이? 행렬의 약속들. 그 다음은 눈이 감깁니까? 깨야 돼. 자, 슬기야. 그 다음은 이제 상수배, 실수배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 어떤 행렬 앞에 적당한 수를 곱해놔요. 즉 KA. 예를 들어 어떤 행렬에다가 A, B, C, D라는 2차 정사각 행렬에다가 앞에 K라는 상수, 적당한 수가 곱해져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분별로 숫자별로 곱한다 진행하시면 이제 실수배라고 부르는 약속이 됩니다. 오케이?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덧셈 정의했고 실수배 정의 약속을 했으니까 수학에서 뭐가 반려됐냐면 바로 이겁니다. 덧셈과 실수배에 대해서는 행렬의 첫 번째 교환 법칙 성립해요. 교환 법칙은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연산, 계산의 순서를 바꿔도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한다. 두 번째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괄호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더한다. 뒤에서부터 더한다나 어차피 같아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당연히 숫자가 되던 것처럼 행렬의 세계에서도 분배 법칙은 돼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 법칙들의 이름들을 다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리 바꿔도 된다? 괄호의 순서를 앞뒤 자리 바꿔도 되고요. 얘는 숫자를 전개하듯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덧셈과 실수배에 대한 성질들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행렬의 어떤 기본 약속들을 했는데 자, 우리는 이제 행렬에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 숫자들을 나열해 놓고 행렬들의 곱이라는 걸 약속해요. 행렬 두 개의 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 A가 있고 A, B, C, D 그 다음은 B 행렬 E, F, G, H. 자, 우리가 행렬 두 개가 있을 때 이제는 덧셈 뺄셈 말고 당연히 숫자 하듯이 곱하기로 약속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곱하기.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행렬의 곱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된다고 치세요. 그냥 각각 곱한다고 하면
수학적인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봤더니 별로 재미가 없거든. 나중에 알려지는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행렬의 곱은 좀 복잡하게 약속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한글로 외우세요. 곱셈의 앞에 있는 앞행렬, 그리고 곱셈의 뒤에 있는 뒤행렬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한글로 외웁시다. 앞에 행과 뒤에 있는 행렬에 행과 뒤에 거에 려를 서로 곱하면서 더한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족표를 넣었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써드린 겁니다. 앞에 행렬의 행과 뒤에 행렬의 려를 서로 곱하면서 더해 나간다. 그리고 괄호 안쪽에 집어넣는다였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 2, 3, 4 5, 6, 7, 8 앞행렬과 뒤행렬을 곱해주세요 라는 건 여전히 행렬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약속을 하자? 정말로 이 소리 나빠요. 나중에 알려주거든요. 대학교 가시면. 그래서 지금은 그냥 된다고 치면 돼요. 바로 앞행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다가 여기다가 숫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1행 1. 여기다가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곱하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행열이야. 자, 1, 5는 5예요. 2, 7에 13입니다. 9구단 외치면 돼. 9구단. 1, 5는 5, 2, 7에 14를 더한다. 그래서 여기는 19라는 수로 바뀌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방금 행을 유지하면서 뒤에 열, 이번에 여기 차례야. 여러분들이 곱하면서 더한다를 진행하면 1, 6은 6, 2, 8이 16이니까 6 더하기 16해서 20이라고 바뀌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행과 열을 다 했잖아?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넘어가면 돼요. 이제는 아래쪽 행.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쪽과 이쪽 열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곱하면서 더하면 3, 5, 15, 4, 7에 28 더하시면 43이 나올 거고 그 다음은 4, 6에 그다음 여기 차례 3, 6, 18, 4, 8, 32 더하면 50이 나와서 여전히 행렬은 되는데 많이 복잡하게 나온다는 걸 착안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행과 열을 곱하면서 나열한다. 그때 여러분들이 행열은 복잡한 연산이구나. 그때 물론 행렬 같은 경우 곱하기가 될 가능성은 지금은 제가 2차 정사 확률로 해줬지만 사이즈가 살짝 달라도 곱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저번 시간에 들었던 거 들으면 A가 행열인데 적당히 m 곱하기 n짜리 n은 짜리 행렬이고 그리고 두 번째 b짜리가 n 곱하기 l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행렬일 때 두 개는 곱할 수 있습니다. 앞행렬과 뒤행렬을 곱할 수 있어요. 언제? 앞행렬의 열의 개수랑 이럴 때 이상하게 좀 곱할 가능성은 거꾸로 열행이거든요. 열행. 열의 개수랑 행 개수가 같아요. 열행. 열의 개수랑 행 개수가 같아야 곱하기 가능성이 일어나고 그때 최종 사이즈는 마치 약분되듯이 m 곱하기 l 사이즈가 반드시 되더라 라는 걸 곱하기 어떤 성질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해보시면 돼요. 맨날 하다 보면은 3 곱하기 2, 3by 2 행렬과 2by 4 행렬하면은 막 곱하면서 더하면 얘를 공장에서 찍어내면 결국 아까 3by 2랑 2by 9면은 3by 4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개수가 같을 때만 곱하기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 행렬의 곱셈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서 계산도 신속하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곱하면서 더한다를 그 과정에서 항상 좀 말라줘야 되고요. 특히 음수나 부 있으면 좀 실수할 수 있는데 부 신경 쓰면서 곱하면서 더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290쪽으로 가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곱하기를 약속했으니까 곱하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성질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행렬의 곱의 성질들 또는 공식들이 몇 개 나옵니다. 성질들. 됐습니까? 자,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약속 먼저 합시다. 위에서 행렬의 곱셈을 약속했으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이겁니다. 바로 숫자를 여러 번 곱하듯이 행렬도 거듭제곱을 인정합니다. 거듭제곱. 다시 한번. 어떤 행렬이 있을 때 행렬을 제곱한다라는 기호를 받아들여요. A제곱.
근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뭐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참고로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은 앞행렬과 뒤행렬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정사각행렬만 약속할 수 있어요. 3차 3차, 5차 5차, 10차 10차. 그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A를 정말로 당연한 숫자 시작 내추럴 넘버 1, 2, 3, 4를 만들게요. 이때 A제곱을 구하라는 건 자, A제곱의 뜻을 검사해보세요. 밑에 있는 수의 제곱이라는 건 밑을 2번 클릭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2번 반복하면 돼. 1, 2, 3, 4. 오케이? 그리고 A를 곱하면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2번 쓰고 나서 곱하기 진행하시면 되고 암산이 쉽게 안 됩니다. 벌써부터 조랄 맞아요. 해봅시다. 행과 열을 곱하면서 더한다. 1, 1은 1, 2, 3은 6, 더하면 1 더하기 6이니까 7이야. 1, 2는 2, 2, 4, 8. 그럼 2랑 8 더한 거니까 10짜리야. 3, 4, 12, 4, 1은 3, 4, 3, 11 여기 있을 차례니까 3 더하기 10이라서 15가 나오고 3, 4랑 2, 4가 교차하는 지점에 여기다가 숫자를 곱하면서 더하면 3, 2, 6, 4, 4, 16이니까 22가 나올 거를 암산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행렬의 거듭제곱은 그냥 곱하기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2번 곱하는 거예요. A라는 자기 자신을 1, 2, 3, 4라는 전체 배열을 2번 연결한 다음에 곱하면 그 불규칙한 수가 나올 거예요. 규칙수는 없죠? 규칙 있어 보여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쌤 만약에 A 세제곱을 물어봤어요.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A 곱하기 A 곱하기 A고 회장님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앞에서부터 2개 곱하는 거니까 A제곱은 전 단계에서 했어. 그래서 방금 전 단계에서 한 7짜리, 10짜리, 15짜리, 22짜리에다가 다시 한번 A를 붙이면 돼. 1, 2, 3, 4라는 못생긴 행렬.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곱하면서 더하면 안 해요. 나올 겁니다. 어쨌든 여기 거듭제곱의 성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숫자를 여러 번 곱한 것처럼 행렬 덩어리도 여러 번 곱할 수 있다. 바로 지수표현법을 인정합니다. 지수표현. 괜찮습니까? 불규칙합니다. 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행렬의 거듭제곱의 성질이 있는데 그 지수법칙 아시죠?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횟수가 더해지니까 n 플러스 n회로 바뀔 거고 그 다음은 n번의 n번이면 m제곱의 n제곱이면 반복하면 되니까 곱한 만큼 지수를 적을 수 있다라는 행렬의 그 곱셈의 성질, 거듭제곱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행렬의 성질, 이제 거듭제곱 표현이고요. 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행렬의 그 곱셈에서 되는 거랑 되지 않는 거를 다 약속합니다. 자, 첫 번째 해보자. 1번 별표를 치세요. 자, 2번 여러분들 그 행렬의 곱성질에 1번이 있죠. 진짜 제일 중요한 성질입니다. 2번에 1번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즉 행렬의 곱셈 순서를 바꾸면 A 곱하기 B, B 곱하기 A는 서로 자리 바꿔서 곱하면 같아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같아지지 항상 같은 게 아니라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대부분 행렬들은 곱하기를 때리면 자리 바꿔서 곱하면 모양이 달라진다. 즉 교환 법칙이 절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자리 바꾸지 마세요. 라는 걸 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곱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교환 법칙은 안 되는데 결합은 됩니다. 얘들아, 결합 법칙은 잘 돼요. 결합 법칙은 뭐냐면 앞뒤를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A 곱하기 한 다음에 B 곱한 다음에 C를 마지막에 곱하는 거랑 뒤에서부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그 순서를 지키면서 C까지 곱한 거랑 중간 거 세 번째 거 먼저 곱하고 얘를 앞에서부터 갈아봤을 때 곱하면 같아집니다. 여기가 앞, 중간, 뒤고 앞, 중간, 뒤인데 앞에서부터 곱하기 방향만 지키시면 되는 건데 괄호의 순서의 묶음은 바꿔도 잘 돼요. 괜찮습니까? 결합 법칙을 성립한다야. 진짜 막 큰 차이인데 자리 바꾸면 안 돼요. 하지만 괄호의 이 브레이슬렛 이거 괄호를 이쪽 뒤로 묶어도 됩니다. 어차피 계산 똑같아지기 때문에 자리만 안 바꾼 거니까 결합 법칙은 잘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분배 법칙도 잘 됩니다. 사실 제일 쉬워 보이는 교환 법칙이 안 돼서 좀 수학에서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배는 잘 돼요. 잘 성립합니다. 즉 어떤 행렬에다가 괄호 열고 적당한 행렬을 더하고 나서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면 이 곱하기 생략이야. 그때 반드시 같아집니다. AB 그 다음은 AC를 중간에 끼어있는 부호 플러스로 연결하시면 잘 유지가 된다는 게 분배 법칙은 잘 돼요. 그러니까 자리 바꾸지 말라. 근데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곱하기를 전달하는 건 된다고. 자리 바꾸는 것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수 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은 잘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5번은 5번은 감사한 성질이죠. 바로 모든 행렬은 얘들아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 0행렬 0짜리로 구성된 행렬을 0행렬이라고 불러요. 0행렬은 어떤 애랑 만나도 계속 0입니다. 0행렬은 누구를 만나도 계속 0이에요. 예를 들어 0A라는 건 예를 들어 0은 0, 0, 0, 0 A는 몰라 A, B, C, D로 준다면 행렬을 곱하면서 더해보세요. 여전히 0행렬 되겠죠? 그래서 0행렬을 만나는 순간 곱하면 0 됩니다. 다 지워진다는 소리예요. 0행렬 괜찮습니까? 그래서 0행렬은 항상 곱해지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 0이 된다는 소리고 자리 바꿔도 됩니다. A 곱하기 0행렬 대문자 0이야 5 0행렬이 2입니다. 이렇습니까? 0행렬을 곱하는 순간 계속 0이다. 0행렬 된다는 건 숫자를 해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세 번째 정말로 놀라운 성질 하나 나오는데 요거 중요해요. 자, 일단은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만 안 되지 결합은 된다, 분배까지는 된다. 근데 이제 3번 박스 보시면 새로운 행렬 하나 만들 거예요. 다시 한번. 가장 유명한 행렬 바로 우리 앞에서는 0행렬 배웠지. 0000이니까 0행렬이야. 자, 근데 이제부터는 단위가 된다. 기본이 되는 행렬. 단위 행렬을 약속할 겁니다. 단위 행렬. 보자. 행렬 중에서 일단 정사각 행렬이 돼야 돼요. 자, 정사각 행렬이 있을 때, 자, 수학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거 하나쯤은 우리 좀 약속 좀 하자. 수학이 그 책에 안 써 있어. 자, 우리가 어떤 사각형 모양이 있을 때, 쌤, 대각선은 두 개까지 그릴 수 있잖아요. 이쪽도 대각선이, 이쪽도 대각선이거든. 근데 수학에서 자주 하는 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걸 사람들은 주로 많이 쓴다고 해서 주대각선이라고 불러요. 주대각선. 주라는 말만 붙으면 돼. 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걸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해보자. 단위 행렬이 뭡니까? 말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주대각선 성분이 모두 1, 1, 1로 구성되어 있을 때 걔를 단위 행렬이라고 약속을 해요. 주대각선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내려가는 방향이 1로 메꿔져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0으로 배치되어 있는 놈들을 단위 행렬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주대각선 방향, 이쪽이 주대각선이야. 오른쪽 아래로 가는 방향 1로 메꿔져 있고 그 외에는 극단적으로 다 0인 걸 단위 행렬이라고 부를 건데 쌤 왜 걔를 굳이 단위 행렬로 만들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자, 원래 이런 질문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봐봐. 우리가 아까 1, 2, 3, 4를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한 거듭 제곱을 때렸을 때 숫자가 많이 바뀌었죠. 1, 2, 3, 4만 두 번 곱해도 행열 하면은 숫자가 많이 바뀌었잖아. 근데 얘들아 놀라운 게 있어. 내가 1, 2, 3, 4를 만들게. 근데 내가 A에다가 어떤 머시기를 곱했을 때 A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착안해 본 거야. 다시 한번 얘들아 1, 2, 3, 4라는 행렬에다가 아니 웬만하면 행렬을 곱하면 가로 세로 하니까 숫자가 많이 바뀔 것 같잖아? 근데 단위 행렬은 엄청나게 좋은 녀석입니다. 해보자. 내가 만약에 단위 행렬 1, 1, 0, 0으로 만들어 볼게. 그럼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해보자. 진짜로 해보자. 1, 1은 1 2, 0은 0이니까 1 나와요. 뭐지? 1,
0이 되보시면 곱하면서 더하면 여기 2 나옵니다. 곱하면서 행과 얘를 곱하면 3 나옵니다. 4 나옵니다. 헉! 단위 행렬은 곱했을 때 원래 행렬이 보존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놀라운 성질이거든요. 아 이렇게 숫자를 적으면 잘 된다는 거야. 누렉한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단위 행렬은 행렬과 행렬 곱했을 때 영향을 주지 않고 곱하면서 더해보면은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요. A는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할까? 얘는 그냥 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7, 1은 7이잖아요. 마치 1은 곱하는 순간 좀 불쌍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단위 행렬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로 구성되어 있고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단위 행렬은 항상 곱해지면 상대방을 그대로 나오게 하는 모양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때 얘들아 단위 행렬은 용어까지도 암기하자. 책마다 이게 진짜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행렬을 표기할 때 I로 쓰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서 1하고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단위 행렬을 표현상 1하고 써요. 왜 1일까요? 영행렬은 O였잖아. 대문자 O. 단위 행렬은 1로 쓰는 관습이 있어요. 1로. 뭐의 약자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단위는 뭐가 단위? 여러분들이 아는 영단어 중에 단위는 유니트. U일 것 같은데. 단위. 단위. 근데 U일 것 같지만 1을 쓰는 관습이 있습니다. 왜냐면 2에서 아주 유명한 영단어가 있죠. 엘리멘터리인가요? 초등적인, 기본적인 영단어라서 엘리먼터리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할 때 그거 앞글자 1을 쓰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냥 관습이 오케이? 단위 행렬은 2라고 쓴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자 단위 행렬 2는 엘리먼터리 매트릭스 행렬이기 때문에 결국 주대각선 방향이 1로 채워져 있고 그 외적인 건 다 0으로 메꿔져 있는 상태를 그냥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단위 행렬은 반드시 뭐가 된다? 바로 아래쪽에 따라오겠지만 단위 행렬과 적당한 행렬이 곱해져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A라는 모르는 행렬과 행렬 1가 곱해져 있으면 단위 행렬이네? 곱하고 있니? 그대로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교환 법칙도 됩니다. 유일하게 그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도 됩니다. 유일하진 않고요. 사라집니다. 1을 마치 연상하시면 돼요. 1. 어쨌든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주 아름다운 행렬, 단위 행렬이고 주대각선 방향이 1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0으로 구성된 1차 단위 행렬, 2차 단위 행렬, 3차 단위 행렬은 다 주대각선 방향이 1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알파벳 1을 많이 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위 행렬의 성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단위 행렬의 성질 볼까요? 3-3 당연하겠죠? 당연했는데 당연하다고 하면 바로 단위 행렬의 성질 3번 보시면 행렬을 여러 번 곱해도 계속 자기 자신이에요. 행렬을 여러 번 곱해도 계속 자기 자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인 것처럼 단위 행렬을 제곱을 때려도 1입니다. 해드릴까요? 1, 0, 0, 1 곱하기 1, 0, 0, 1은 행렬 해보시면 숫자가 우연히 1, 0, 0이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단위 행렬은 여러 번 곱해도 자기 자신 그대로 되고 또는 상대방과 곱해질 때는 상대방이 이겨요. 어쨌든 1처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들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의 성질 중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곱셈 공식처럼 완전 제곱식이랑 합차 공식이 잘 됩니다. 다시 한번 곱셈 공식처럼 합차 공식이랑 완전 제곱식이 잘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 첫 번째 a 플러스 2 적당한 행렬과 1, 0, 0짜리인 얘를 합하고 나서 제곱하면 밑에 있는 수를 행렬 곱하기 행렬이 반드시 될 거고 이거는 약속이죠. 왜냐면 제곱이라는 건 밑에 행렬을 바라보면서 두 번 곱한다니까. 근데 곱하기 했을 때 분배 법칙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4번 곱해 보시면 해보자.
완전 제곱 해보자. A니까 A는 저거 곱하면 제곱이라고 표기할 수 있지. 행비도 숫자처럼. 다음은 A 곱하기 2는 A. 2 곱하기 A는 2A. 2 곱하기 2는 2제곱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하나 있죠. 엘리먼터리. 단위 행렬은 곱하는 순간 되기 때문에 지워지고 지워져서 2의 제곱은 2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곱셈공식처럼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이게 1처럼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처럼 어떤 문자 더하기 숫자의 제곱은 1이 되는 것처럼 2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행렬의 중요성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뺄셈에 대한 완전 제곱식도 되고요. 합차함식도 잘 되니까 그 표기를 당연하게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행렬을 감사하게 여기시면 되고요. 자, 다음 쪽 넘겨보시면 얘들아 292쪽 있죠. 292쪽 특강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 경험상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고1 갔을 때 이 문제 단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대학 수학인데 너무 많이 고등학교 쓰거든요. 미리 써요. 편하니까 쓰는데 그거를 좀 볼게요. 저거 이제 끝나고 합시다. 저거 일단 우리 그 292번 중요하다고만 표현하시고 아니라 292번 중요하다고만 써보세요. 292번 중요한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 공식인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근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 안 쓰면 마치 뭐라고 해야 되지?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돌려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져서 그냥 귀찮아도 일단 귀찮은 거에 연습을 합시다. 자, 볼게요. 자, 일단 293쪽입니다. 자, 293쪽 옆에 문제 보자. 자, 대표 문제들 한번 볼게요. 293쪽에 첫 번째 10번 박스 위에를 봐봐. 행렬의 거듭 제곱인데 자, 이런 거예요. 행렬 2차 정사 행렬이 두 개 있어. A랑 B짜리 2A 플러스 B는 3마일 2마사야. 2마일 3마사. 다음은 A 플러스 2B는 행렬끼리 잘 더하면 4마이 0 마이너스 5가 나와. 그때 A제곱 빼기 B제곱을 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 이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미 유형화했었죠. 괜찮습니까? 바로 서로 다른 행렬들끼리도 연립방정식 하듯이 가강법이랑 대입법이 잘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두 식을 바라보면서 A, B 행렬 두 마리가 있네? 근데 섞었을 때 얘가 된다는 건 개수를 맞추고 나서 두 배 하고 빼거나 더해보시면 A, B를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전 단원이잖아. 이거 사실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 단원이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랑 B를 진짜로 구해. 그리고 마지막에 뭘 들어봤으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해주세요니까 A를 두 번 곱한 거 빼기 B의 제곱을 곱하면서 하시면 행렬 만들 수 있고 마지막에 빼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일일이 노가다로 구하시면 돼요. 일일이 노가다로 구하면 돼. A, B 구하고 나서 제곱해주면 됩니다. 사실 제곱을 좀 연습시키고 싶은데 일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1번만 풀어보자. 자, 유형 11번 볼게. 자, 문제 11번은 자, 제곱을 먼저 읽어보자. 거듭 제곱의 두 글자. 추측, 추정이라는 건 몇 번 해보다 보니까 규칙성이 있는 행렬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렬의 예시를 본다면 자, A가 1, 0, 마일 1로 구성이 돼 있을 때 이 행렬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따가당 n제곱 했을 때 1, 0, 마이너스 11이 되는 이 지수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듭제곱을 드디어 약속했는데 규칙성이 아직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면 자, 지수는 몇을 줘야 얘가 저 숫자로 바뀔까요가 질문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A가 뭐 되겠다. 2, 3, 4 막 해보셔야 돼요. 규칙이 나올 때까지 노가다 하셔야 돼요. 해보자. 자, 이 사람은 A n제곱이라고 했지만 일단 두 번만 해보자. 자, A 제곱을 계산해 보면은 A를 바라보면서 두 번 나열하면 돼. 1, 0, 마일 1, 1, 0, 마일 1. 자, 근데 그러면 곱하기를 해보면 자, 행렬 곱하기 시작해보자. 행열이요. 1, 0, 마일 곱하면서 더하면 1 나오고요. 1, 0, 0, 1을 곱하면서 더하면 이게 신기하게 또 0 나옵니다.
찝찝한데 해보는 거야. 다음은 행열이니까 마일과 1 곱하면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걔를 더하면 마이너스 1가 되겠죠. 곱하고 더하면 돼. 그 다음 마지막은 곱하면서 더하면 여기가 1 나와서 제곱해봐서 정말로 계산해봤더니 바뀐 행렬은 마치 기역자 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방향만 마일이 마일로 바뀌었네? 라는 규칙을 찾을 수 있어. 규칙성 찾기야. 해보자. 자, A의 3승 행렬을 3번 곱해보자. 자기 자신을 3번. 근데 어차피 2번 해놓은 결과가 위에 있으니까 2번 해놓은 결과가 여기 적혀있으니까 얘를 가져오고 마이 1, 0, 1 마이니까 1, 0, 마이 1이니까 얘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돼. A를 또 가져오면 1, 0, 마이 1. 근데 얘를 한번 의심스럽게 해보시면 행열을 곱하면서 더해보세요. 그럼 신기하게 여기가 마상 나오고 1 나올 겁니다. 뭐야 이거? 세제곱 해봤더니 기역자는 바뀌지 않네? 근데 여기 기역자 안쪽에 있는 수가 갑자기 2, 3 됐으니까 여기서 규칙이 보인다는 거야. 괜찮니? 따라서 얘는 지수를 늘릴 때마다 제곱일 땐 마이너스 2. 세제곱을 해보니까 여기 마상이 됐다는 건 이 녀석의 절대값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마도 얘는 껑충 건너뛰면 10제곱으로 때려박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해봐야 돼. 규칙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 곱하는 거야. 그때 제발 규칙이 나와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공통점과 차이점 보면은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여기 똑같네? 얘만 바뀌었네? 우연인가? 한 번 더 해봤더니 또 되네? 그러면 이건 거의 심증 98% 되겠죠. 된다고 해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35번이랑 46번을 지금 시간 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35번은 연립하고 나서 제곱하고 빼시면 되고 646번은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규칙성 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규칙성 찾기. KDM 듣는 게 아닐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635번이고 46번.
보자면 여기 635번은 계산을 좀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보자. 자, 두 개 행렬이 섞여 있어. 더한 게 째, 뺀 게 저 행렬이 됐다면, 자, 각각의 행렬을 찾아야 됩니다. 해보자. 첫 번째, 두 식을 바라보면서 덧셈 뺄셈 중에 하나씩 하면 돼. 하나. 바로 더해보자. 더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좌변끼리 더하면 행렬의 2배가 나오겠지. 2에 2. 오른쪽 행렬끼리 더하면, 자, 그냥 세로끼리 더하면 돼요. 성분별로 더하면 되니까 성분별로 1 더하기 5, 6. 암산해보세요. 마이 더하기 0, 마이. 0 더하기 2, 2. 다 왔어. 3과 마삼은 0. 근데 그럼 이제 양변을 더하면 좌변도 우변도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양변을 실수 배 2분의 1배 정도 하면은 2가 사라지겠지. 2배의 역수는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A는 같아집니다. 절반 하시면 3, 마이, 1, 0으로 만들 수 있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B도 구하시면 돼요. B는 방금 나온 A를 둘 중에 한 자리에 대입하면 돼. 괜찮니? 근데 지금 전 단계 밑줄에다가 A 자리에 얻은 행렬을 대입하면 3 마일 1, 0. 3 마일 1, 0이 A인데 무언가 B를 더했을 때 상대방 행렬 1 마일 0, 3이 나와야 되니까 바깥으로 이항하듯이 해주면 B도 나옵니다. 자, B는 여러분들 이거 이항해보시면 얘에서 얘 빼면 되겠죠? 이 행렬에서 저 행렬을 바깥으로 이항하면 빼면 되니까 해보시면 B는 같다. 얘에서 얘 빼면 마이라는 걸 얻을 수 있을 거고, 이제 요거 2차 항분이랑 1차 항분 빼면은 얘에서 얘 빼면 플러스 1 아니요. 1. 그 다음은 얘에서 제만큼을 빼면 마 1. 얘에서 0을 빼주면, 그래서 A, B가 각각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자, A 행렬, B 행렬 열심히 노가다로 구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까지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지? 제곱하고 행렬을 제곱하고 나서 빼기 해야 됩니다. 제곱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곱 먼저 합시다. 자, 해봅시다. 자, A 제곱은 같답니다. 암산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안 되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A를 2번 나열하면 돼. 똑같은 거 복사 붙여넣기. 가로 세로 곱하면 돼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경지에 왔기 때문에 바로 할게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니, 똑같은 거에 적으면 그냥 행열을 곱하면서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랑 행열과 이 열을 곱하면 3, 3은 9고 행열을 그냥 자기가 쓰다가 적용하면 돼요. 마이 곱하면 마이니까 둘이 더하시면 여기 8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은 A 제곱은 1행과 2열을 곱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과 마이가 1 곱해지는 순서를 더하면 되니까 말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아, 물론 두 번 쓰세요. 자, 그 다음에 행 10차례인데 1, 0과 3과 1을 곱하면서 더하면 1, 3은 0, 0, 1은 0이니까 그냥 3 나옵니다. 그 다음은 B는 2행, 2열이 교차하는 지점이니까 행과 열을 곱하면서 더하면 마일과 0 더하는 거니까 마1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은 B제곱 차례. B의 제곱은 B를 바라보면서 행, 열을 곱하면서 더하시면 됩니다. 물론 두 번 해주면 되고, 계산 빠르게 보시면 딱이니까 5, 딱이니까 1, 다음에 딱이니까 2, 마삼이니까 딱이니까 1과 3, 3, 9니까 10 나오십니까? 두 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나서 마지막에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얘들아 마지막까지도 문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차피 2, 원성분이에요. 2행 1형승 따라서 얘에서 뺄 때 다 빼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한 성분 2행 1열 2행 1열이 뭐죠? 그래서 얘랑 얘를 빼면서 나열해 보시면 행 열을 빼보시면 결국 특별한 얘만 얘에서 쟤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 빼기 하면 아마도 4 정도가 있겠죠. 여기 몰라도 돼요. 어차피 여기만 알면 되니까 2행 1열이 나올 수 있는 건 2행 1열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빼줄게요. 그래서 정답은 4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계산기 영역이라서 이제 빨라질 때까지 해보시면 되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366번은 규칙성 찾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저 집에서
자기 자신을 두고 제곱하기를 연결해서 가로 세로 곱해 보시면서 보면 행렬의 규칙이 없는 건 안 나와요. 규칙이 있으니까 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필수예드 12번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 필수예드 12번. 잘 보자. 여러분들이 아는 건 뭐냐면 필수예드 12번은 바로 곱셈 공식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되는 게 행렬의 세계예요. 왜냐면 얘들아, 너희 정말로 기본 문제인데 이렇게 풀었을 거야. 봐봐. 예를 들어 x 플러스 이럽시다.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문제도 숫자들은 이런 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거야. 분배 법칙이니까 애플B라고 적어. 그 다음은 분배 법칙을 퐁당퐁당하면 곱하면서 순서를 지키면, 잘 봐봐. AA니까 A의 제곱은 맞아. 근데 첫 번째 A랑 두 번째 B가 곱하기로 연결될 때 앞에 거 뒤에 거니까 AB가 되는 거였다. 그 다음에 B랑 A가 곱해지면 앞에 거 뒤에 거에서 곱하면 BA, 그리고 BB니까 B제곱. 근데 숫자의 세계에선 AB나 BA랑 같은 거니까 그냥 2배 한 거였잖아. 다시 한번, 이거 진짜 중요해 얘들아. 어차피 숫자의 세계에선 AB나 B랑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더하고 2배에서 붙인 게 곱셈 공식이야. 근데 여기 안 된다고. 왜? 자리 바꿔도 된다는 게 보장이 안 되거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그냥 일일이 나열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얘들아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행렬과 AB가 제시가 돼 있어. 몰라요 행렬, 아는 행렬이 있어. 근데 얘를 갑자기 이 사람이 시행해 봤대. A 더하기 B 괄호 A 빼기 B 괄호를 계산해 봤더니 마치 곱셈 공식이 되는 것처럼 합차 공식이 되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머릿속에서 전부가 뻥쩍 터져야 돼요. 어떻게 이 계산법이 각각의 제곱을 뺄셈으로 대신이 되는 거지? 즉, 감사합니다. 합차 공식이 웬만하면 안 될 텐데 여기서 된다고 써 있어. 그 뜻은 뭐냐면 해봅시다. 좌변의 긴 식을 정말로 전개해보자. 얘들아, 한 번쯤은 전개할 줄 알아야 돼. 해보자. 시작. 분배 법칙이야. AA니까 A 제곱은 반드시 등장해야 돼. 분배 법칙은 돼요. 없으면 AB인데 A랑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AB로 붙이면 전개가 된 거야. 얘는 BA야. BA 순서. 얘는 BB니까 마이너스 붙이면서 B제곱이야. 근데 상대방 A제곱 빼기 B제곱 된다는 걸 한번 분석해보자. 분석해보는 거야. 자, 그럼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같다라고 치면 A제곱 이항할 수는 있으니까 날라가요. 마비제곱 이항하면 날라가요. 그럼 결국 뭐라는 소리죠? 여기가 영행렬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들이 좀 어렵거든요. 자, 우리 원래 그런 법칙 안 돼요. 절대 안 돼. 안 된다가 맞아. 안 되는데도 이 사람이 된대. 그럼 거기서 숨은 문장이 써 있는 거예요. 전개해봤을 때 결과물들이 상대방과 똑같아졌다는 건 비교하는 과정에서 날아가고 마비제곱 날아가니까 여기 자체가 0으로 비어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영행렬. 그 뜻은 결국 지금은 저 분배 법칙을 쓴 결과 마이너스 AB랑 BA가 서로 싸워서 영행렬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또다시 이해하면 지금 이 사람은 이게 된다라는 말은 교환 법칙이 잘 되고 있을 때만 되고 있어요를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라지는 부분이 어딘지를 보시면 이항했을 때 날아가는 부분, 가운데 낑기는 자리. 가운데 낑기는 자리가 0으로 나와야만 같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야. 따라서 지금은 결국 그 문제, 유형식 2번은 뭐다? AB를 곱하나 BA를 곱하나 같아지는지 검사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되는 이게 항등식이 아니야. 우연히 같은 거예요. 근데 언제? 지금은 A랑 B의 행렬이 정말로 독특하게 생기면 곱했을 때, 순서를 바꿨을 때 곱했을 때 같아지는 수를 조사하면은 거기 책의 풀이처럼
A, K가 나올 겁니다. A랑 B가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 안 돼. 하지만 문제에서 여기선 허락해 준 거예요. 되도록이라고 써 있으니까 되주세요니까 되도록인 건 지금은 교환법칙을 쓴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필수의 13번은 단위행렬 엘리먼터리 E가 등장했을 때 저거를 엘리먼터리 성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거를 이항하고 나서 대입법을 쓰면은 문제가 풀린다라는 예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거는 집에 가서 한번 읽고 풀어보시고 마지막 14번은 행렬을 거듭 제곱했을 때 어떤 주기가 발생한다라는 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처음 보는 행렬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해 보면서 1제곱, 2제곱, 3제곱 하면서 자기 자신 A를 10번까지 곱해봤을 때 규칙성이 나오게끔 찾아보시면 규칙이 보일 때 멈추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 물론 행렬의 세계 여러분들이 아마 규칙이 안 보일 때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없는 거라고 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대입해보면서 여러 번 곱해본다. 행렬의 곱셈이 규칙이 되면은 그때 멈추는 거야. 그래서 필수 14번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A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해보시면 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정리하자면 이제 행렬의 곱셈은 복잡하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오는데 교환법칙이 안 되는데도 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바로 곱셈 공식이 참여되고 있다는 건 자리 바꿨을 때 영리 분열소리니까 교환됐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불규칙하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규칙성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행렬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건 이름만이라도 알아주세요. 수학자 케일리랑 수학자 해밀턴의 합작품이라서 두 사람이 이름이 붙은 거예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좋습니다.